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D-8, 3월 2일, 3일째입니다. 저는 일요일 이 KBS 정치합시다라는 프로그램에 다녀왔습니다. 이 선거 전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방송에서 화제는 단일화 무산, 그리고 초박빙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단일화 무산은 일요일 오전 윤석열의 기자회견으로 저간의 상황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7, 8% 정도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40%를 넘게 받는 후보에게 여론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자는 제안은 이 역선택을 기대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윤석열로서는 그런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밝힌 협상 과정에 관한 코멘트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들끓고 있는 국민의 단일화 요구는 절박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저는 그래서 단일화 성사보다 이런 절박한 단일화 요구는 어느 정도 앞으로 투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장 일요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그 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서울신문이 의뢰한 한국갤럽이 25일과 26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는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42.3%, 이재명 37.2%로 절박한 보수층도 다시 윤석열로 결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와 단일화를 했을 때보다 다자 대결을 했을 때 윤석열은 더 크게 이겼습니다. 서울신문은 대안이 없는 대중이 윤석열을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번 대선은 좋아하는,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 정권 교체 열망과 정권 유지 의견이 승부를 가르는 대충돌로 하는 대회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를 강타한 초박빙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래서 좋은 약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초박빙은 대부분 언론이 짚은 바처럼 단일화 무산이 부른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부른 돼지에게 밥을 줄 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을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쏟아부은 17조 원의 손실보상금이 이 여론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론조사상 자영업자들이 여당과 이재명에게 호의적으로 바뀐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권 선거의 폐해를 지난 총선에서 목격했지만 권력의 선거 개입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까지 변수는 또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이 오미크론의 확산과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입니다. 오미크론은 이미 하루 확진자 20만 명의 단계가 됐습니다. 이 언론은 대선 평균 투표율 75%를 기준으로 그보다 투표율이 높으면 이 윤석열에게 유리하고 낮으면 이재명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르죠. 원래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좌파에 유리한데 말입니다. 가장 투표율이 낮은 2030 세대와 오미크론의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그 예측은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자, 먼저 지난 2차 법정 토론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차 법정 토론에서 이재명이 기축통화 참사를 냈죠. 그런데 이번 2차 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참사를 빚었습니다. 토론은 윤석열 대 나머지 후보들, 말하자면 1대3 토론이었습니다. 안철수는 1차 토론에서 보여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멸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라도 확연히 윤석열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은 심하게 말하면 교활해 보이기까지 한 질문과 답변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를 말하는 윤석열에게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난센스 퀴즈를 낸 게 그것입니다. 이재명은 토론 뒤에도 윤석열이 일본군이 한반도 진출을 용인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유관순 선생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엔 윤석열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중의 관심은 그쪽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을 두고 이재명이 한 말에 대중의 관심이 꽂혔습니다. 이렇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시켜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중단했죠. 마치 자기가 잘 아는 듯이 말입니다. 이 국제 정치 상황을 잘 아는 듯이 말입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요? 정치 초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라는 바람에 러시아가 자위책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취지의 말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민을 능멸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록 코미디언 출신으로 정통 정치인은 아니지만 7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오늘 현재는 90%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는 지금 미국에 제공하겠다는 탈출선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러시아에 항전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재명도 아마 보고 싶은 뉴스인 MBC 뉴스만 봤을 겁니다. 이재명이 말한 게 바로 MBC의 시각이었으니 말입니다. 당시 MBC MBC 뉴스라는 곳에 이 영상 하단에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젤렌스키는 지난 2019년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에서 대통령이 된 드라마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아마추어 같은 그의 정치 행보도 비판받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빚어진 참사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올레나 시도르추크가 MBC에 불만을 표출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녀는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거 알겠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여론몰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통박했습니다. 한국 뉴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 만드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원하는 그림만 보여주고 일부 팩트만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게 선거를 잘 하자는 메시지를 푸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론사가 할 짓인가? 그런데 이재명이 똑같은 시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토론 영상은 해외 유명 커뮤니티 레딧이라는 곳에도 올랐습니다. 전 세계 화제가 된 건 불문가지입니다. 윤석열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레딧에 우리나라 대선 토론 영상이 올라왔다. 이재명의 발언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이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윤석열은 불행한 일을 겪은 다른 나라를 위로하기는커녕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모습이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을 향해 또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타국의 진정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정치인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실 초조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50%를 넘는 국민적 열망이 좀처럼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 내려왔죠. 그건 문재인과 민주당이 집권기간 내내 보여왔던 폭주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제 방송, 이 망명방송 시즌2 18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두 장의 사진이라는 영상을 보셨다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민주당의 오만 방자함이 극에 이르렀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당시 원내대표는 김태년 의원이었죠. 그 김태년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전혀 다름이 없는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반란표 한 표로 통과가 되자 주먹을 흔들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임대차 3법은 국회 상정 48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시행됐습니다. 저는 그 임대차 3법은 위헌으로 결국은 민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서 이재명은 한술 더 떠 토지 보유세를 주장한다고 통박했습니다. 그런 민주당은 제 예언처럼 집값 파동과 일자리 폭망으로 민심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지난 1년 새
아주 떨어졌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광화문은 지금쯤 분노에 찬 시민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문재인과 민주당으로서는 민심이 이처럼 떠나는데도 권력을 평안하게 유지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 행운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절박하게 정권교체를 외치는 시민들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데도 이 정권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고 이재명은 윤석열과 박빙을 다투는 후보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민주당과 이재명은 초조합니다. 그들이 대중의 분노를 이제 확연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패배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설령 가시덤불 길이라도 그들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이른바 정치교체입니다. 이재명은 2차 법정 토론에서 이 정치교체를 자신보다 먼저 외쳤던 안철수 심상정에게 정치교체라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길선 투표까지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책임제와는 맞지 않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해 다시 연동형 비례제, 권역별 비례제를 해보자고 나섰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까지 붙였습니다. 안철수 등이 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자. 이 민주당은 27일, 그러니까 일요일 밤 8시에 다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를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그들은 윤석열만 꺾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적과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최대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다는 조은진에게도 전화를 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윤석열은 26일 뉴스에서 이를 두고 이렇게 통박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개헌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니까 믿지 말라. 그는 정권교체를 정치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무탁의 시도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뉴스에서 윤석열은 민주당 권력의 속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 주적들을 보면 80년대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다.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며 국민을 선거 공작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아시지 않나. 저보고 대장동 몸통이라고 했다. 제가 성남시장을 했나 경기지사를 했나 관용카드로 초밥을 30인분이나 먹었나. 자, 짧게 몇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를 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동안의 모든 정황은 뉴스를 통해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캠프와 윤석열은 최선을 다했다. 안철수는 여론조사 경선 외에 단일화를 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윤석열 측 장제원과 안철수 측 이태규는 알려진 대로 이 주말에 2차례에 걸쳐 비공개 협상을 벌였습니다. 윤석열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그 두 사람을 전권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이조차 안철수 측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이 총괄선대 본부장인 이태규가 안철수의 뜻을 물어 협상에 임한 대리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두 협상 결과 이 윤석열 안철수 회동이 결정되었습니다. 내막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거죠.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태규가 장제원에게 내가 27일 오전 안 후보에게 회동을 제안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회견 문구에도 합의했다. 그러니까 단일화 조건에 양측 대리인들이 합의했는데 막판에 안철수가 이를 결렬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대충 알려지기로는 윤석열이 집권에 성공하면 인수위를 양측이 공동 운영하며 조각에서,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하는 데서 국민의당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 그리고 대선 이후의 합당 추진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합니다. 사실상 후보직 외에는 윤석열이 모두 다 양보하는 합의안입니다. 심지어
양당이 합당하고 내년 당대표 선거에 안철수가 나설 경우에 대해서도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이 전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안철수가 당대표에 도전하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면서 이 안철수의 후퇴 명분을 위해 기자회견문에 안철수가 생각하는 과학경제강국의 그 해안을 담는다는 것에도 장제원, 이태규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공동정부를 꾸미겠다는 합의선이 안철수로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명분과 실익을 모두 다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안철수는 다시 발을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세상의 말처럼 그는 간을 본 걸까요? 아니면 이재명과 김종인으로부터 더 달콤한 유혹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단일화가 최종적으로 물 건너가면 이번 대선과 상관없이, 그 대선 성패와 상관없이 안철수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난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그가 10년 동안 말해온 새 정치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이념도 어떤 철학도 없다는 것, 번지르르한 말밖에 없다는 것, 그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그뿐이라는 안철수의 실체 말입니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철학이 빈곤한 것입니다. 자, 대장동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 아시죠? 맡았던 사람, 변호사 정민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김만배 남북등이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그 정민용이 과거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자 이재명은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화동인 4호 남욱이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 정민용은 남욱의 서강대 후배로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되어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실무자입니다. 말하자면 김만배 남욱 등이 말씀드린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심은 인물입니다. 우리 측 사람으로. 이 남욱의 이 진술에 검사는 피의자는, 그러니까 남욱은 정민용에게 그러면 뭐라고 답변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남욱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검사가 그 이유를 다시 묻자 남욱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 이익을 몰아줬다고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재명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지 않을 거라는 의미였다. 그러자 검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사업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답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걱정한 척을 한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한 남욱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만약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모르고 설계했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알고 설계했다면 저희랑 같이 들어가야죠. 어딜 들어간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죠? 남욱은 또 작년 10월쯤 비슷한 시기 검찰 조사에서는 백현동 아파트 허가의 배경으로 김인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로서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인섭이 다 해줬다고 들었다. 김인섭은 이재명이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 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 백현동 사업은 남욱의 말처럼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남욱의 말입니다. 김인섭은 허가방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데도 검찰 수사는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이게 정의가 살아있고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한 민주국가입니까?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일보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23일과 24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36.5%, 이재명 34.9%, 안철수 8.5%, 심상정 3.1%. 이 조사에서 이재명은 자영업자층에서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25일과 26일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2.3%, 이재명 37.2%, 안철수 11%, 심상정 3.5%.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 격차는 5.1%포인트로 윤석열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그런데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 이 윤석열로 단일화를 하면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44.8%, 이재명 40.4%, 심상정 7.8%. 말하자면 단일화의 효과가 이제 없다는 결과입니다. 자, 다음 여론조사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5.0%, 이재명 43.2%, 안철수 5.9%, 허경영 1.7%, 심상정 1.5%. 그런데 다만 같은 기관이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 조사는 ARS 조사입니다.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43.8%, 윤석열 36.1%, 안철수 7.3%, 심상정 3.4%, 허경영 1.7%. 자, 그 다음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집계한 2월 4차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2%, 이재명 39.5%, 안철수 8.6%, 심상정 1.8%. 그런데 리얼미터가 더 팩트 의뢰로 지난 26일과 27일 조사한 결과는 또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46.1%, 이재명 41.0%, 안철수 7.9%, 심상정 2.5%. 이 조사에서 이 서울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43.1%, 이재명 39.8%. 그런데 인천 경기는 박빙입니다. 윤석열 44.9%, 이재명 43.1%.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급한 이재명은 대장동으로 이익을 본 건 윤석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윤석열은 이완용이 안중근의 매국노라고 하는 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장동은 거론하면 할수록 이재명이 늪에 빠져드는 구조입니다. 아니, 빠져드는 늪입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대장동을 거론할까요? 이미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현책이었습니다.